네. 자, 그러면 뉴스3 플러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과 함께 한번 나아가 볼까요? 예, 일단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잠깐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우존스가 0.17% 빠졌고, 뭐 나스닥도 0.63%, S&P 500도 마이너스 0.46%입니다. 어제도 뭐 미국에서 대단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뭐 부채 한도 어떻게 네네네네. 올려줄 거냐 말 거냐, 뭐 부채 한도 올리려면은 뭐 예산 줄여라, 뭐 이런 것도 야당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제넌 옐런 장관은 뭐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거 좀 하고 이러다가 뭐 디폴트 난다, 6월에 디폴트 난다, 7월에 디폴트 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대를 해서 부채 한도 문제를 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를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내일 또 CPI 네.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니까 그거 정도가 있어서 지수는 그냥 좀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약한 느낌이고, 네. 나머지는 그렇게 매크로하게 크게 영향을 주는 뉴스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시를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많이들 보고 그러시는데 제가 몇 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줌이라는 데가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줌. 아, 줌. 그러니까 인터넷 저 동영상 이렇게 막 회의하고 요거 말고 그건 이제 외국에 있는 줌이고 예. 우리나라에도 줌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뭐 종목별로도 되게 그 무슨 뭐 맵 같은 것도 잘 해놨고 하는데 예. 요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광고 하나 들어오겠죠. 아, 네, 선 광고 후 결제. 야, 저는 이제 뉴스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정말 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근데 진짜 잘 해놨더라고. 네. 자, 첫 번째 그리고, 뉴스는요. 네. 그 SG발 폭락주에 대해서 개인들이 3,323억 원을 매수했다. 아 역시 형님들이 당신들은 용감하오. 그 용의 심장. 야, 아 그래 예. 그막 하한가 막 속주라고 할 때, 아, 이제 뭐 하다 때는 좀 들어가기 좀 힘드니까 거래량 터지기 그 시작하면서부터. 정도 이제 좀 지나가서, 예. 와 그래요. 그 이제 한국거래소로부터 양정숙 의원실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그래고 24일 날부터 폭락을 했거든요. 그럼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8개 종목의 개인 순매수세를 집계를 해보니까 3,323억 원. 그 같은 기간에 기관은 1,661억 원을 팔았고 외국인은 1,719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팔고 있는 거를 우리 개인 형님들이 다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다올 투자증권은 약간 순매도예요. 네. 마이너스 567만 원, 이 정도고, 나머지는 뭐 삼천리 800억, 다우데이터 600억, 하림지주 500억 이거를 쫙 사들였습니다. 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보단 좀 올라가겠지 하는 그 심정들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낙폭과대에 대한 예, 반등 기대감. 이 정도 떨어질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예. 아 그래도 진짜 용감하십니다. 예, 이 가운데 진정한 용의 심장을 가진 분이 한 분 등장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에 김기수라는 분이 공시를 했는데, 김기수는 누구예요? 그냥 공시를 한 분입니다. 예? 공시를 했다는 건 예. 최소 5% 이상 지분을 매입을 했다는 거고, 아, 그 기간 동안 산 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무려 402만 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개인이에요? 예,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이제 그 친인척 최 씨,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라고 보고되어 있는 그 순수에셋이라는 법인, 세 군데로 샀는데, 지금 다올 투자증권의 최대 주주가 그 이병철 회장 지분율이 25%거든요. 근데 개인이 요 기간 동안 11%를 사들였습니다. 야, 돈이 엄청 많으신 모양이네. 그러니까요. 한 400억 정도를, 400억이 아니라 400만 주를 사셨다는 거군요. 250억 정도를 사들였다고 하니까, 야, 이게 그래서 어저께 그 다올 투자증권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었나요? 못 봤습니다. 김기수 씨? 예, 예. 기수 씨 대단하오. 연락 한번 주소. 저 주주정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주주정이나 뭐 SML이나 한번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모실 만한. 낙폭과대주 투자법 이런 거. 네. 와 대단합니다, 김기수 씨. 아직 이제 공시 정도 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럴 건데, 이제 슬슬 오늘부터는 이제 기자들이 좀 그분을 찾아 헤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저기 그 라더견 씨 어제 체포됐어요.
체포됐죠. 예. 네. 오히려 저는 그분이 이렇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이렇게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근데 그분이 왜 아직 안 가셨을까 그래서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아직 검찰에서 연락 없냐. 근데 네. 그때까지는 아직 연락 없다 그랬는데 어제 체포되셨다고. 네. 결국 이제 좀 더 수사의 속도가 나긴 할 텐데 수사 결과라는 게 당연히 이제 뭐 하나하나 팩트가 다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만 수사 잘 될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예, 그거 뭐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은 이제 라더건 씨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세금 탈루 그거 이제 깡해 가지고 이제 현금 수익 얻은 거 네. 거기서 세금 뺀 거 좀 있을 거고 시세 조정 통정 매매 그게 있을 거고 이제 불법 일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불법 일임. 거고 예, 그 투자자들 돈 계좌 받아다 쓴 거.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쪽도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뭐 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매도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예를 들어서 증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계열의 증권사에 있는 거래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정보를 취득했다. 이런 것들이 걸리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김 회장. 네, 김익래 회장님. 김익래 그러니까 회장이. 김익래 회장이 판 거 자체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건데 뭐 그냥 자기 주식 팔겠다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이게 여론이야 안 좋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그건 예. 당연히 이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키움증권 입장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오너가 운영한 회사, 특히 이제 그 증권회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포착할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걸 예. 활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취했다. 예. 이건 뭐 굉장히 중죄로 아마 그런 다스려질 것 같습니다.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 자체. 예. 산 사람 있잖아요. 그 김익래 회장 주식 산 사람. 네. 예, 예. 그 양반들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자마자 두드려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정도 큰 금액으로 살 정도인데 가격이 이게 적절한지 고려 잘 안 하고 그렇게 막 덥석 샀을 리도 조금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갔고. 예, 그 회사들이 이제 뭐 홍콩계하고 좀 취재하면서 좀 알게 되긴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저 원래 한국에서 블록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주 사러 들어오는 헤지 펀드들이어가지고 그러게 뭐 특별히 김익래 회장하고 연루돼서 이렇게 처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뭐 조사 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순수한 피해자인지는 한번 조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하여튼 개인들이 그 폭락한 SG발 사태에 폭락한 주식들 여러 종목들을 꽤 많이 매수를 했다는 소식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경제 중국의 4월 수출이 8.5% 증가했다. 그리고 한미일 교역이 줄고 러시아가 늘어나더라. 이게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이 이제 한국의 무역 수지라든지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좀 해야 우리의 이제 반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을 거다라는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4월 수출이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이라 함은 우리에게는 수출이죠. 그러니까 해관총서에 이제 4월 수출액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한 391조 원으로 지난해 4월 대비해서 8.5%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8.5%로 증가를 한 거고요. 이게 3월 수출이 14.8% 올랐으니까 2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입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를 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흑자가 됐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좀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우리하고 별 관련이 없더라라고 나타났던 거고요. 최대 교역 상대방인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 대한 무역액은 5.6% 증가했고 특히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이 15%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요거 원쿠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건데 아세안 들렀다 가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중국에서 미국 보내야 되는데
네. 이걸 아세안을 치고 간다. 네. 그 정도로 보기에는 품목별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할 그래요? 것 같아요. 이게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에서 직접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세안 치고 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미국에서 이제 그 자꾸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하니까 중국도 아세안 쪽에 그 판매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소폭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무역 규모는 한국, 미국, 일본은 다 같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으르렁거리면서도 그 미국하고 일본은 교역이 안 줄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미국하고 중국. 네, 미국하고 중국,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예, 맨날 그 으르렁거리면서 안 줄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좀 줄었다는 거고요. 미국이 한 11% 줄었고 일본도 9.6% 그리고 한국이 근데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14.1% 감소했고 네. 대만 무역 규모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25.7%. 이게 대만 무역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급감을 했고요. 러시아하고의 교역액은 무려 41%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요즘에 한중 뉴스 좀 보세요. 한중? 예. 뭐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자꾸 보이더라고요. 막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 안 좋더라고요. 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그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뭐 그럴 이런 분위기라는 걸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건데 그 뭐 한구15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 중국 그 관변 언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 이게 너무 연속적으로 멘트가 세죠. 멘트가 굉장히 세요. 네. 뭐 한국 외교의 국격이 뭐 산상조각났다. 뭐 한국 정부 중 역대급으로 민족적 독립의식이 가장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좀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거가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대변인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게 뭐 언론에서 그러는 걸 우리가 어쩌겠어요 뭐 이런 거 정도잖아요. 이거는 뭐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정도인데 이번에는 관련 매체의 관점이 중국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거는 깔았습니다 밑밥. 네. 그리고서 중국 국내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한 단계 올렸네. 이게 보통 이제 중국 보면 그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구15에서 먼저 깔고 예. 그 다음에 뭔가 상대방이 변화가 있거나 좀 효과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좀 안 좋으면 그때 이제 뭐 중국 정부 인사가 나서서 그렇게 약간 한구15 이렇게 거론하면서 살짝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얘기하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조금 올린 거네,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뭐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이보라든지 이런 데서 그 SNS 상에서 여론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남성 한류 가수가 대도시 공연을 입장할 여성들에게 뭐 스타일리시한 복장과 화장을 요구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한국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장에 여자들이 뭐 예쁘게 좀 꾸미고 와라. 약간 좀 감정 자극하는 거군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이 한류 가수 남자 가수에 대해서 비난이 막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얘기를 보니까 그 중국 그 기획사가 공연 주최를 했던 기획사가 그러니까 가수가 중국 여자들 화장하고 오세요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그 공연 기획사가 자기네 손님 모집하면서 드레스 코드를 지정을 했나 봐요. 그럼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하고요. 예.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좀 돌아오게 되고 최근에 그 유적비 유이페이 송승헌 씨인가랑 왜 썸띵 그분 아닙니까? 예, 그분인 것 같은데 미국의 유학 시절에 한국 학생한테 그 괴롭힘을 당했다. 네네. 이게 2009년 영상입니다. 14년 전. 근데 그게 다시 돌아요? 예, 그게 지금 다시 돌고 있고 그래서 좀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한중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 좀 그 전병수 소장님께 이따가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반한 감정을 좀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좀 불쏘시개로 쓰시는 느낌이 살짝 좀 나긴 하네요. 예, 이거 뭐 이런 수까지 그냥 같이 전달해드리면은 지금 노동절 휴가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그 많은 분들이 홍콩에 가셔서 뭘 하셨냐? 계좌를 터서 돈을 옮기더라. 누가요? 그 중국 분들이.
그 HSBC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홍콩에 가서 계좌를 튼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밖으로 못 나가게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좀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노동절 휴가 좀 길게 해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다가 계좌 터가지고 중국 본토에 있는 돈을 홍콩으로 옮기더라. 이런 보도도 좀 이어지고 그건 있습니다. 그냥 뭐 내 여행 가고 싶어서는 아닐 거고 뭔가 중국 탈출의 어떤 염두를 해두고 그런 짓을 하는 거겠죠? 그런 뭐 이렇게 탈출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중국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외국계 은행에다 좀 돈을 넣어놓고 싶다는 심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병서 소장과 함께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전기차 공장 투자를 할 때는 최대 35%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우리나라에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어, 이거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5% 세액 공제.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공장 유치하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공장. 예, 예. 이거 우리나라에 근데 만들 만한 외국에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라는 거군요. 아, 현대차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국내에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만들 때보다 국내에다 만드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예. 기업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경쟁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전략이라는 거에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바이오가 있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좀 이전에 들어가냐 마냐 이거 진짜 우리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밀어줘야 되냐 뭐 디스플레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하면서 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냐 마냐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전기차 지금 같이 보시면은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하고 수소 분야가 있어요. 국가 전략 기술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 관련한 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국가 전략 기술이 되면은 이제 그 세금적인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가 전략 기술로 분류가 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 세액 공제를 받고 중소기업은 2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 네. 지난해보다 좀 투자분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를 하게 되면 추가로 10%가 더해져서 35%를 받게 된다는 건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에다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할 거냐.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미국에다가 공장 지은 애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데 뭐 여기 한국에서 만들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되고 저기서 마이너스 되고 이게 두 배로 또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분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 분야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그래도 뭐 이게 그냥 무슨 의류나 뭐 방적 이런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 들어오라고 하는 거면 어느 예. 정도 예상 가능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올 법한 그런 거 없나요? 그냥 이렇게 열어두면 누군가 들어오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게 있고요. 왜냐하면은 외국에는 막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면은 그렇죠.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예. 그럼 저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말씀을 하시니까 상상을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의 한국지행 같은 경우에 네. 지행코리아죠 지금 이름이. 네. 거기는 지금 주로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한다면은 이 공장에서 만약에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여기 공장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국에다 전기차 생산 공장을 그러면 지어야 될 것인가? 네. GM이 고민을 할 때 세액 공제 저 정도 해준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미국과 훨씬 더 뭐 좋은 조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기업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도 르노니산 얼라이언스가 뭐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쫙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전기차 전환을 어디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부산 공장도 전기차 전환을 좀 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기존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든 뭐 또 다른 스텔란티스든 하여튼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데들이 들어와도
이 세제 혜택은 당연히 주는 거고요. 물론입니다. 네. 근데 뭐 신규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내연 기관만 하다 공장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전기차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좀 갖추는. 그게 조금 더 뭐 목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도 점점 이 공장이 뭐 반도체니 배터리니 자동차니 해외로 자꾸만 나가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런 생산 시설들이 유지가 되는 게 앞으로 뭐 5년, 10년 혹은 뭐 그 이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보통 이제 대기업 하나가 있으면은 그 도시에 계신 분들이 다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장에서 월급 받아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기업에다 납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나가서 옷도 사고 음식도 먹고 그렇죠. 학교도 다니고 노래방도 가시고. 예. 노래방도 가셔야죠. 노래방 가셔야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 생산 거점에 지원을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그 제조업 같은 건 우리가 너무 뭐 자꾸 과거 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제조업이야말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또 실물로서 뭔가를 버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뭐 지금 전 세계가 다 제조업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제조업 그죠?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한참 동안 잊었던 뭐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더 유치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 경쟁에서 뒤처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플러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모셔봐야죠. 예, 밖에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